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까지는 최고 4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에는 그치겠지만 내일은 대기가 불안정하겠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고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주로 비가 내리는 시점은 오후에서 밤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북한 지방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들은 내일 오전쯤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은 아침까지는 비가 오겠지만 오후에는 그치겠고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면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강릉이 20도로 오늘과 거의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29, 대구는 3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도 서해와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만조 때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여서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6월도 중순이 넘어가면서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특히 병해충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강원도 고랭지 감자 재배지에서는 감자 역병이 예보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요, 이런 예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 6월 23일에서 29일 사이에 감자 역병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이에 대한 예비가 미리 필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네, 당장 다음 주라 더욱더 걱정인데요. 감자 역병은 주로 어떤 조건에서 잘 발생을 하나요? 네, 감자에 발생하는 역병은요, 10도 내지 24도 정도의 낮은 온도와 또 상대 습도 80% 이상의 다습한 조건에서 주로 발생하는 그런 병인데요. 대관령 지역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잦은 만큼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감자 역병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감자가 일단 역병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은요. 잎이 부분적으로 갈색으로 변하면서 가장자리에 흰색 실 모양의 균사가 생기는데요. 줄기는 갈색으로 변해서 약해지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쉽게 부러져 더 이상 자라지 않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요. 특히 감자역병은 병의 진행과 전염 속도가 빠르고 심할 경우에는 식물을 죽게 만들기 때문에 초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특히 습한 조건에서 잘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농가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충청북도에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을 해서 농가에서 정말 비상 상태인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과수화상병은요, 경기도 지역에서도 일부 발생하기도 했고 또 지난 12일 기준으로는 충북 지역의 충주와 제천 지역에
34 농가에서 발생하기도 했었으며 또 음성군에서는 최초로 이 병이 확진되기도 해서 지금 농가에서는 이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사실 과수화상병의 발생 시기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올해는 과수화상병의 확산 속도뿐만 아니라 이 발생하는 면적도 아주 넓게 나타나는데요. 작년까지는 연평균 12농가에서 발생하던 것이 올해에는 약 366%가 증가한 43농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66%나 증가했다고 하니까 정말 농가에서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 이렇게 피해가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일반적으로 과수화상병은요,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년의 기상이 기온이 예년보다 높게 경과된 것이 아마 과수화상병이 늘어난 원인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지난 5월 15일에 발표되면서 2008년도 폭염특보가 시행된 이후 가장 빨랐습니다. 그렇다면 충북 충주의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 기온을 작년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을 기준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31.3도였는데요. 올해는 23.8도로 7도 정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19일에는 작년에 26.3도였지만 올해는 28도가 예상되면서 2도 정도 높은 기온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슬슬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위원님, 이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네, 이 과수화상병은요, 1780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생됐다고 하는데요.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라는 세균에 감염되면 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병은 어떻게 보면 최초로 밝혀진 그런 식물 세균성 병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먼저 발생되었기 때문에 북미 지역에 기원을 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뉴질랜드에서 먼저 발생되었다가 영국으로 건너가고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그런 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5년에 처음 발생되었는데요. 지금까지 115농가에서 발생되었는데 금년에 들어서는 벌써 43농가에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꽤 오래전부터 세계에서 발병을 한 것 같은데요. 이 과수화상병이 주로 사과나 배나무에서 잘 발생을 하잖아요. 이 작물마다 발생의 형태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과수화상병은 또 좀 골치 아픈 것이 배나무나 사과나무에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그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배나무의 경우에는 일정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좁은 반경에서 집중적으로 병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반면에 사과나무는 넓은 면적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일나무에서도 꽃과 가지들 여러 군데에서 감염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병하면 방제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짚어주시죠. 네, 그 과일나무가 과수화상병에 걸리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요. 과수화상병은 주로 식물의 새순에서 발생하게 되지만 잎이나 가지, 줄기, 꽃, 열매와 같이 나무 전체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잎에서는 잎자루와 만나는 곳에서 검은색의 병으로 생긴 반점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잎맥을 따라서 결국에는 잎이 전체가 검거나 붉게 변해서 말라 죽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지나 새순에서는 병으로 생긴 반점이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병세가 진전됨에 따라서 새순이나 가지가 갑자기 시들어 구부러지면서 흑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기 때문에 마치 동해를 입은 피해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를 해서 더 큰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그럼 현재 충북 지역의 과수화상병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이 병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과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이 농가와 협력해서 집중적으로 방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방제 작업을 한 후에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의 사과과원과 배과원을 중심으로 2차 정기 예찰을 실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부디 철저한 방제 작업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병된 곳이죠. 충북 음성군의 음성읍 소이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과수화상병이 발병되면 바로 매몰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다른 방제법은 없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과수화상병의 실용적인 방제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 판정이 되면 의심주를 즉시 제거해야 하는데요. 소각을 하거나 매몰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몰이나 소각에 의해서 폐기 지역의 산정은 이병주를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의 모든 기주식물을 매몰하거나 또는 소각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폐원된 과원은 3년 동안 사과와 배와 같은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농작물은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과수화상병으로 폐원된 과원에는 국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곳에서는 3년 동안 재배가 안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외에도 과수화상병이 발병했던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앞에 말씀드린 것 외에도요. 정부에서는 과수화상병이 주로 발생하는 5월에서 7월까지를 과수화상병 중점관리기관으로 정하고요. 식물방제관이 집중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이 외에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에서의 매몰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여서 오염원의 확산 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발생구역 반경 100m 이내에서는 1개월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예찰을 하고 기주식물과 벌통 등의 이동 금지와 함께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반경 5km 이내에서는 매년 2번 이상 주기적으로 예찰을 통해서 과수화상병의 예찰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과수화상병은 무엇보다도 발병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방법도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방제법이 없기 때문에 이 화상병에 대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수화상병의 예방법은요. 병원균이 잠복된 묘목이나 감염주 등은 철저히 제거를 해주셔야 하고요. 또한 병원균이 있는 곤충으로 인해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매개곤충의 반영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정가위들 이런 작업 도구들도 이나무에서 저나무로 옮길 때도 반드시 소독 처리를 해줘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과수화상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신속하게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과수화상병 외에도 이번 주에 충북 충주시에서는 어떤 병해충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의 병해충 예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질병은 안전해 보입니다. 다만 겉무늬 썩은 병이 19일에는 주의, 22일에는 경보 단계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검은별 무늬병도 20일부터 23일까지는 경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병해충 예보를 살펴보니까요. 현재 충주시에는 검은별 무늬병이 앞으로 23일까지 경보 단계에 있습니다. 이 검은별 무늬병 어떤 병인가요? 네, 검은별 무늬병은 사과나무의 잎과 가지 그리고 가실에서 나타나는 병으로서요. 주로 기온이 낮고 습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의 증상으로는요, 녹황색의 반점이 생기다가 갈색으로 덮이게 되고 그러다가 부풀어 오르게 되기도 하고요. 과실의 경우에는 1 내지 2mm 정도의 검은 반점이 생겼다가 과실이 커지면서 균열이 생길 뿐만 아니라 기형과가 되기도 합니다.
네, 곧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은별 무늬병의 노출이 심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제법도 짚어주시죠. 이 병은 이제 습할 때 많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원의 이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검은별 무늬병에 걸린 그런 식물체가 나타나면 즉시 제거해야 되는데 태우거나 땅속 깊이 매몰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등록된 적용 작물보호제를 활용해서 방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무엇보다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충북 충주시의 도량면, 주덕읍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의 고추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고추잎에 전체적으로 갈색 점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한두 그루 정도 증상이 있었지만 해당 줄의 고추들로 전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증상의 병명과 방제법을 알려주세요. 네, 진단 소견으로는 세균성 전문이병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병인가요? 네, 사례와 같은 세균성 전문이병은요, 고추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으로요. 주로 27도에서 30도 되는 온도 조건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병입니다. 병원균에 의한 병이기 때문에 오염된 종자가 파종되었거나 또는 병든 식물체의 잔재로부터 오염되기도 하는데요. 이 병원균은 과일과 잎의 상처 조직 또는 수공을 통해서 침입하거나 또는 주로 비나 바람에 의해서 전염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유기물 등 식이량이 부족할 때도 발생되지만 질소질 과잉으로 쇠약하게 자랄 때도 많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또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비닐 피복 재배를 할 경우에 세균성 전문이병이 발생이 조장될 수 있다는 것도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로 27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발병률이 높다고 하니까요. 이맘때, 특히 여름철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방제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고추의 세균성 전문이병의 방제는요. 먼저 건전한 종자를 사용해야 하고요. 육묘 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양이 침수되거나 과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 병든 폭이나 과실은 일찍 제거해서 전염원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농사로를 참고하셔서 적용할 수 있는 작물보호제를 활용해서 방지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네, 기온이 점차 오르고 있는 시기인 만큼 방제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식물의 구제역이라고 부르는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비와 함께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에는 점차 그치겠는데요. 내일은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름이 많이 끼고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